2024년 10월 22일 케이스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히스토리입니다. 52세 남성분이시고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서 그런지 오래 서서 가는 일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서서 불안정한 자세에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 쪽으로 무리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상태에서 사무직이라서 또 앉아 있는 시간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패시브 스트레칭 샵이다 보니까 오셔서 스트레칭을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상태, 그리고 특히나 햄스트링 쪽이 많이 타이트한 상태라고 하고요. 걸을 때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으로 보행을 한다고요. 이런 아저씨들 많죠? 때 남성분이시고 사무직이고 배 나오고 이러시면 이런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배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면을 보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크게 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만 형태가 되게 많이, 그래서 허리 쪽에 요추 부위에 로티 커브라고 하는 전만 형태일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 그래서 전방 경사도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허리가 아프신 거죠. 허리, 요추 양옆을 가르치면서 허리 쪽이 불편하고 허벅지 쪽에도 불편감을 있다고 해요. 허벅지는 전면부 상단이니까 이거는 렉투스, 피모리지의 그 위에 부분 있죠. AIIS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윗부분 쪽 있죠.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윗부분 쪽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만 들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팩티리누스도 있고 어덕터 블레비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허벅지 전면부라고 하니까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다리 고등근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추부의 양쪽 옆에 부분이죠. 그러니까 TP 부분일 확률이 높죠. TP니까 뒤에 옆으로 이렇게 바디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곳, 여기 양 옆에 길이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길이끈 올라가는데 여기 부분에서 양 옆으로 아프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냐고 하니까 오래전부터 허리 쪽에 뻐근함 감이 있었는데 대략 8개월 정도 점점 더 심해졌다고요. 계속해서 근육을 사용했던 것 때문에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파지기 시작하면 허리는 뻣뻣해지기 때문에 많이 못 움직여요. 근육 자체가 원인이 된다면 심해진다기보다는 좀 약간 고정되고 그거보다는 뻣뻣한 느낌이라든가 그러니까 통증보다는 다른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인대나 이런 데도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접근할 때 이게 그냥 기립근만 가지고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속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점점 심해졌다. 이 점점 심해졌다라는 걸 볼 때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인대나 이런 것들의 문제일 가망성도 있겠다. 허벅지도 같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통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허벅지랑 허리랑 같이 아팠다고 보고요. 언제 아프세요?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출근할 때 가만히 서서 지하철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리가 아프고 허벅지에 있는 통증은 아무 때나 느끼지만 이제 빈번하게 계속 아프긴 한데 그 통증이 굉장히 강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동작에서 아프세요? 마찬가지로 다 서 있을 때입니다. 서 있을 때. 그럼 체중이 지지돼서 기립근이 사용돼 가지고 척추를 세우고 있는 자세. 그게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기립근의 약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했나 봐요. 자,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어떤 느낌으로 아프세요? 했더니 허리에 계속 힘이 들어가서 결리는 느낌.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허리뼈를 못 잡아주게 되면 계속해서 과하게 수축을 해가지고 허리를 잡아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마 불안정한 게 생겼다. 척추뼈 자체가 위아래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게 불안정해지려면 아무래도 인대나 이런 거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딱히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뭐 제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아프세요 했더니 봤을 때 4에서 6입니다. 4에서 6이면 꽤 아픈 편이에요. 제일 불편한 건 이제 허리 통증, 병원 진료는 안 받으셨다고요. 근데 이게 8개월이나 지속됐고 허리가 아픈데 병원 진료는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면 단순하게 근육의 문제였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통증이 떨어졌고 남아있긴 하도 떨어졌을 확률이 더 높은데 그게 지속되고 더 증가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인대나 다른 것들에도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료 같은 걸 한번 받아서 어느 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로 뭐 치료는 안 받았는데 따로 치료를 받지 않고 스트레칭만 혼자서 하셨다고 해요. 그게 햄스트링이랑 장요근 스트레칭을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칭을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이런 스트레칭을 하셨다라고 시범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입니다. 예상했던 배 나온 그런 분은 아니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옆에 이 모습을 보면 여기 이렇게 골반하고 무릎하고 봤을 때 활처럼 휘죠, 몸이. 이렇게 골반, 무릎, 어깨 라인을 봤을 때 전형적인 스웨이백이죠. 자, 스웨이백인데 이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뒤로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그것까지는 약간 체크하긴 애매하죠. 그래도 앞쪽으로 밀고 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넙다리뼈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앞쪽으로 밀고 있는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서 있는 자세나 특이점은 굉장히 뭐 큰 건 없죠. 목이 살짝 앞으로 들려 있는 그 거북목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그리고 좌우로 기울어진 모습이라든가 종아리, 그다음 손의 높이 기울어진 정도,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좀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라인하고 이렇게 라인하고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보기에는 이렇게 옆모습에서 앞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텐더니스를 체크했어요. 텐더니스를 체크했더니 일리오소아스, 이쪽으로 일리오소아스 자체에서 뭐 통증이 있었다. TFL, 그다음 길이끈, QL,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빠진 게 한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마 요런 자세들 때문에 뒤쪽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든가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밀고 있는 TFL이라든가 뭐 이런 근육들 자체가 타이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져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톡지했을 때다 양성이 나온 거죠. 근데 팽팽하고 아픈 느낌이긴 한데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장요근 같은 경우는 팽팽하고 아픈 느낌이라고 합니다. TFL 같은 경우는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시원하다고 합니다. 시원한 느낌과 그다음에 아픈 느낌이 호소하는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촉질을 했을 때 아프다고 하면 근육 자체가 늘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시원하다고 하면 타이트해져 있거나 경직되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짧아져 있을 때는 근육을 마사지하거나 눌렀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늘어나 있다면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힙 조인트 자체에서 굽힘이죠. 엉덩 관절에서 굽힘에서 두 개 다 굽힘 각도가 120도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에이비덕션도 4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떨어져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여기 ER,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크게 여기도 각도가 되게 크진 않죠. 근데 요 세 가지에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ROM에서 굽힘, 그 다음에 벌림, 그리고 가쪽 돌림 세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비덕션, 익스텐션, 플렉션, 이런 것들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체크했더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중력을 이길 수는 있지만 힘에 저항하는 건 안 되는 MMT 상으로 그레이드 3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힘을 제대로 주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 근육들이 제대로 힘을 못 준다면 서 있을 때 체중을 지지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ROM이나 MMT에서 나왔을 내용인데, 이게 특이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스페셜 테스트 자체에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절 굴곡 시 TFL에 자극이 온다고 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바깥쪽에 있는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데 자극이 와요. 그리고 고관절을 내회전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들어 올릴 때 고관절이 외회전되는 게 일반적으로 더 많죠. 왜냐하면 일리오사스 머슬 자체가 허벅지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수축을 하면 대퇴골이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게 내회전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 보니까 TFL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TFL이 수축을 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가져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덕션 자체도 중둔근이 TFL보다 우세하게 느끼고 벌릴 때, 그러니까 중둔근을 사용해서 다리를 벌리는 느낌보다는 앞쪽에 있는 TFL을 이용해서 벌리려고 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제 프롬 포지션이죠. 엎드린 자세에서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더니 대퇴골의 헤드 부분이 바닥에 붙으면서 이게 전방할주되듯이 앞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둔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사용돼서 우세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퇴골의 머리 부분인 헤드가 앞쪽으로 밀고 가면서 햄스트링을 우세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패턴을 가진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둔근이 짧은 근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 부분을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햄스트링이 사용되고 더 올라갔을 때 일렉트로머슬이 사용돼야지 안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햄스트링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면서 대퇴골의 헤드가 앞쪽으로 밀고 가는 형태를 띠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더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던 건 여기서 힙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자체의 각도가 감소됐잖아요. 감소됐으면 아무래도 페이더가 아니라 페이버 테스트랑 이거 두 개는 세트거든요. 그래서 페이더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근데 거기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왜 그러면 이게 감소됐냐 이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해서 뭔가를 지적했던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SLR이나 이런 거에서는 테스트에서 없었습니다. 고관절 앞쪽에서 이제 통증이 페이더 테스트는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자세에서 이렇게 밀고 나갔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대퇴골의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헤드 소켓보다 소켓이 이렇게 앞쪽에 있고 뒤쪽에 좀 더 남는 여기 공간이 남게 돼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게 돼요.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게 되면 이 앞쪽과 이 이 펠빅본의 그 아스타블룸하고 피마의 헤드 부분이 앞쪽에서 찝힘 증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니까 임피지먼트가 되면서 앞쪽에서 고관절의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때는 어떤 근육에 찝히는 느낌 아니면 본투본의 느낌,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뼈끼리만 부딪힌다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밀려서 뼈를 부딪히는데 이게 찝힌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갔다기보다는 약간 뒤로 가서 그 사이로 그런 캡슐이나 이런 것들이 찝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통증이 나오면 이게 찝히는 느낌인지 아니면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나눠서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본투본 느낌일 가망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은 돼요. 생각은 되는데 맞지는 않죠? 물어본 건 아니니까. 제가 본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추해서 가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는 걸 쓴 거예요. 대퇴 전방 활주로 인한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퇴 전방 활주로 인해서 허리로 이동한 거를 유추해낸 거죠. 왜일까요? 자, 일리오서스 머슬이 랭스링 돼서 길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요근이. 그 근거는 아무래도 앞쪽에서 나와 있던 이런 자세에서 여기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 길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팽팽한 느낌이면서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되면서 얘가 당겨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고 얘는 회전되면서 앞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얘를 당기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위에하고 아래쪽하고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전방 회전이 일어난 거죠. 전방 회전이 일어나면서 장요근 자체가 길어졌고 그 길어지면서 당겨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팽팽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지 부근에서 나타나는 리퍼드 페인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리퍼드 페인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유추한 건 아마 일리오사스 머슬이 랭스닝 돼서 문제가 생겼고 리퍼드 페인으로 이 허벅지 앞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거 약간 애매한 게 일리오사스 머슬이 이렇게 찝히거나 아니면 늘어나서 텐션이 생겨서 이 인설션 부분에서의 느낌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부착 부위이다 보니까 앞쪽이라는 느낌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타구니 안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허벅지 앞쪽의 통증이 대퇴직근을 말하는 건지 이게 나와 있진 않아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할 때 대퇴직근으로 보고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무래도 자기 회원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했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 나오는 건 리퍼드 페인으로 보고 일리오사스의 문제로 인한 리퍼드 페인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대퇴골 자체의 전방 활주로 인해서 골반이 과하게 앞으로 내밀어져서 허리가 이제 앞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뒤쪽에 있는 일렉트로스파이널 머슬이라든가 대둔근은 못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한 상태로 허리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등을 뒤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중심 밸런스를 잡으려면 그러면 허리 쪽에 지속적으로 일렉트로머슬이 과도하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타이트해지면서 허리 자체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만약 전방 전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희한한 거는 근데 팔자걸음이려면 후만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죠. 저희가 사진상으로만 보기에는 후만인지 전만인지를 딱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팔자걸음을 걷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건 포스트리 틸트가 골반에서 있었고 그로 인해서 팔자걸음일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을 한 거로 봐서는 이분은 후만이고 그다음 팔자걸음과 그다음 장요근 자체에서의 랭스닝된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라고 하는 중둔근이나 리가먼트 자체가 앞쪽에 있는 지지하는 인대 캡슐을 잡고 있는 앞쪽 인대죠. 여기가 되게 이제 약화되고 이게 늘어나는 상태로 꾸준하게 그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통증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텐더니스를 체크했더니 장요근의 압통이 확인했었고 그다음 스페셜 테스트에서 TFL이 우세되는 고관절의 내회전 패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장요근이 잘 사용되지 않고 TFL이 그거에 비해서 좀 더 과도하고 그다음 햄스트링이 대둔근보다 잘 쓰는 걸로 봐서 앞쪽으로 밀리거나 이런 그 근육을 사용하는 패턴들도 이미 다 망가진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 자세로 인해서 고관절의 앞쪽의 전면 캡슐도 충돌이 발생하는 걸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앞쪽으로 밀리고 앞쪽에 있는 그 장요근이라든가 캡슐 이런 데는 늘어나거나 압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뒤쪽에 있는 대둔근은 사용하지 못한 채로 앞쪽으로 밀리니까 아무래도 기립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타이트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의 문제는 생각하기에는 뭐 이 선생님이 본 걸로는 아무래도 일리오서스의 그 리퍼트 페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를 볼게요. 일단 롱텀 콜을 보면 이 선생님이 일단 이 회원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허리 통증하고 허벅지 통증이 있고 이걸 해소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로 잡은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볼게요. 페인 컨트롤을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페인 컨트롤을 뭘 했는지.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 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게 이 일리오서스의 문제라서 일리오서스의 액티베이션 자체도 페인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페인 컨트롤 자체는 쇼턴골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여기 통증 해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리오서스의 액티베이션과 TFL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니까 릴리즈를 해줬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이오메카닉적인 접근이죠. 앞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걔는 수축해주고 뒤쪽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TFL에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니까 걔는 릴리즈 해주고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강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자세를 잡는데 얘네들 동시에 이런 것들을 자극을 통해서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런 걸 바이오메카닉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여기서 빠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앞쪽으로 전방울주되면서 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퇴골 자체를 뒤쪽으로 후방으로 글라이딩 시킨다거나 뭐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있네요. 프롬 포지션에서 피모럴 헤드를 후방식 이것도 운동하는 거에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훈련과 액티베이션을 동시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MWM이나 AK 같은 테크닉을 적용해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 포지션 자체에서 피모럴 헤드가 앞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피모럴 헤드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대둔근을 수축시켜 주는 형태 그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사용해서 발을 익스텐션 동작을 만들어 주는 것들로 인지를 시켜 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뭐가 원인인 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넣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틀린 말은 없죠. 바이오메카닉적으로 접근했을 때 얘네들이 사용되는 리크루트먼트라든가 지금 글라이딩 돼가지고 앞쪽으로 밀고 있는 거라든가 사용되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 타이트해진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는 거 하는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상하게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글라이딩을 시켜가지고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고 그런 문제가 보일 만큼의 다른 뭐 테스트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게 아쉬웠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하면 통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리스크 팩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말한 리스크 팩터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피모럴 헤드 자체가 앞쪽으로 밀려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얘가 앞쪽으로 밀려 있는 건 고관절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다른 원인들, 이전의 원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피모럴 헤드 자체가 앞쪽으로 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럼 원인들을 찾아서 들어갈 때 가장 원인에 가까운 거부터 들어간다면 전 피모럴 헤드를 글라이딩을 먼저 시키겠어요. 포스테리어 틸트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쓸 거고요. 뭐 크랩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중둔근의 후면 섬유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익스턴 로테이터들을 같이 강화를 시켜줘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피모럴 헤드 자체를 뒤쪽으로 글라이딩 시키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추갑이라는 형태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헤드 자체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자체, 이 메디우스 자체의 후면 섬유 포스테리아 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얘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루테스 맥시머스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리오서스 액티베이션이라든가 TFL 릴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가 먼저 해결돼서 위치가 맞춰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일리오서스는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앞쪽으로 너무 이동했기 때문에. 근데 TFL 같은 경우는 얘가 뒤로 가면 TFL이 그렇게 과도하게 쓰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TFL을 이완시킬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루테스 메디우스와 그 피모럴 헤드를 글라이딩 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선행되고 나서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진행을 해도 어느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 좀 더 이렇게 방향성을 잡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을 설명하는 거에서 틀린 건 없다. 근데 직접적으로 좀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다 하면 좋아지겠죠. 약을 쓰는데 어떤 원인이 E라는 원인이 있으면 A, B, C, D, E를 다 쓰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면 나쁜진 않은데 그 중에서 정말 원인이 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대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을 예측하고 들어가야지 저 전문가로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되고 재활에서 전문가가 되는 건 얼마나 그걸 빠르게 어차피 좋아질 거를 다 해두면 좋아지죠. 근데 더 빠르게 좋아지게끔 할 수 있을수록 더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원인을 찾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엉덩이나 골반이 뭐 문제가 있었을 때 처음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건 글루테스 메디우스입니다. 막 공식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메디우스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근육입니다. 하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모든 뭐 하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글루테스 메디우스를 거치지 않고서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글루테스 메디우스 꼭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되게 대단하고 틀린 거 없지만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다 적어 놓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이걸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말하면 이 적어 놓은 것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이 정답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더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뭐더 많이 본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런 가설을 세워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